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지용입니다. 제주 녹지병원 사례와 최근의 들불축제 사례 등 도내 정책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공론조사와 같은 수기형 정책 개발, 수기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집중진단 제주, 오늘은 공론조사의 필요성과 함께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 방안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지금 행감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네, 30일까지 좀 바쁜 시기입니다. 30일까지? 네. 네, 오늘 토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신 교수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 토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홍영철 제주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토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지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예, 멀리서 와주셨는데 오늘 토론 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네 분 모시고 공론조사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들으시는 시청자분들 처음부터 이게 공론조사라는 말 굉장히 익숙하지만 수기형 공론조사 좀 이렇게 귀에 막 와닿는 말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 개념부터 같이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는데요. 아마 이게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게 2017년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이 공론조사가 시작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된 기억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 공론조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우리 이상봉 의원님이 먼저 말씀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예, 어떤 지방자치단체 정부든 현안이 네. 이 발생해 나갈 때 이 주민들이 의견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네. 예, 마련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네. 이 조사 방식으로 뭐 공론조사라든가 원탁회라든가 했는데 예, 신고리 아까 어리코기 네.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 방식을 공론조사 형식으로 이제 시민 참여단들을 모집하고 네. 그런 시민 참여단들 속에서 구체적인 정보들을 줘가지고 그에 대한 결정할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결정을 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자기 의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했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이 되더라도 정책 순응도가 되게 높다. 정책에 대한 갈등 요인들이 좀 많이 희석화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취지에서 공론조사 방식을 택하고 네. 그 속에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평가로는 좀 더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갈등 사안들이 있을 때 함께 참여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갈등에 대해서 나중에 좀 갈등이 줄어드는 효과는 확실히 있다. 그리고 정책 결정에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네. 그럼 친 교수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공론조사가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결정을 여론조사로도 할 수 있고 주민투표로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정책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피상적으로 알고 그런 상태에서 사실 여론조사나 어떤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한다면 진정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문제점을 사실은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공론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론조사의 특징은 수기고 네. 수기를 위해서는 일단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충분한 정보 제공과 함께 또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네.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상태에서의 정보 제공 그리고 충분한 토론 네. 이래서 내린 결정이라면은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리고 진정한 어떤 주민의 뜻이 반영되는 결정이 아니겠나. 그래서 여론조사와 네. 주민투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수기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 공론조사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학습한 이후에 토론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그렇죠. 내리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수기민주주의라고도 방금 말씀하셨고 공론조사라고도 말씀하셔서 약간 좀 개념도 혼돈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 교수님 이런 부분도 좀 정리해 주시면서 이런 어떤 공론조사에 어떤 방식들도 있는지 네. 함께 좀 소개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공론조사는 이제 수기민주주의 하나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네, 공론조사는 수기민주주의의 하나의 형식이다. 예, 네. 우리 이제 제주도 우리 조례에서도 우리 뭐 원탁회의라든지 또 뭐 시민 배심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수기 참여 제도를 또 네. 또 제시하고 있고 공론조사는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이고 더 가장 확대된 이제 공론 수기민주주의 방식은 이제 시민의회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금방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론조사라는 것은 사실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찬반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여론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여론조사를 이제 하고 나서 여론조사에서 예를 들어서 1차 여론조사에서 7대 3의 비율이다. 네. 찬성이 70, 반대 3이다. 그러면 그 70, 30을 그대로 추출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정보를 주고 해서 학습과 토론, 심사숙고를 하고 나서 다시 또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 변화를 보는 게 공론조사의 실제 이제 의미로 볼 수가 있고 뭐 대표 사례 우리도 이제 하고 있지만 우리 신구리도 했지만 호주 같은 경우,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그 정부 형태를 네. 어떻게 바꿀 건가 공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고 몽골의 경우는 아예 헌법 개정을 하기 전에 공론조사를 법적으로 네.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연금 문제가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연금 개혁에 대해서 공론조사 방식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대구 같은 경우에 신처사 부지 결정하는데 공론조사 방식을 이제 도입한 적이 있었죠. 네, 수기민주주의 방식 중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그중에 공론조사나 원탁회의, 배심원제 등등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을 선택하든지는 선택의 영역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이게 사실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치권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좀 이런 수기민주주의를 통해서 해결해 왔다 이런 말씀 같이 들립니다. 예. 네, 혹시 홍 대표님 보실 때 이 공론조사라든가 이런 수기민주주의의 현재 좀 한계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짚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그러니까 이지문 교수님 말씀에 좀 우리 얼마 전에 진행된 들불조사, 네. 들불 축제에 대한 얘기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들불 축제를 계속 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를 청구인들이 그 조례에 따라서 그 서명을 받아서 청구를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 존폐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그 방식 중에는 하나는 원탁회의였고 하나는 공론조사, 하나는 뭐 시민 배심원제, 또 하나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그건 채택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네네. 하여튼 그 네 개의 방식 중에 원탁회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론조사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찬반을 명확히 따질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리 오류코기 할 때도 공론조사 방식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조사할 때도 공론조사 방식으로 한 것이고요. 네. 근데 이번에 들불축제 같은 경우 원탁회의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존폐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데 그러면 공론조사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원탁회의라는 것은 어떤 이 새로운 대안 모색이라든지 그 시민들이 모여서 어떤 이것에 대한 해법들을 마련할 때 하는 방식이라서 약간 그 청구인들이 청구한 그 취지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방식 중에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그 어쨌든 아까 이지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이거에 대한 충분한 정보라든지 쟁점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못해서 어쩌면은 우리가 뭐 민주주의를 중우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대중이 네. 잘 모르고 그냥 그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그 민주주의 체계에서는 그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그러면은 우리 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좀 제대로 알고 그 바탕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자. 그래서 어떤 그러면은 그 논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요거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사실 어떤 것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어떤 이 수능도 또 높아지고 또 갈등도 좀 낮춰지는 뭐 그런 효과들을 기대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결국 들불축제의 그 이후에 된 평가는 어떤 그 과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민주주의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네 분 다 공감을 하고 필요성을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실행되느냐의 문제가 지금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는 전국 최초로 수기민주주의 정책 청구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이상봉 의원님께서 만드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처음 만들 때 제가 회의록을 좀 찾아보니까 당시는 제2공항이 좀 추진될 상황이라서 제2공항 같은 갈등 사항들도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좀 논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발언을 하신 걸로도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주에 아직도 너무너무 많은 갈등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들이 수기민주주의 조례와 좀 결합했을 때 어떤 좀 해법이라고 할까 이런 게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막상 조례 만들고 한 6년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지난 한 6년을. 이제 처음에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네. 이 공론조사들이 수기형 정책개발 형태인 공론조사로서 원희룡 지사께서 이제 받아줘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네. 예, 대부분 이 주민들이 참여와 토론 속에서 합리적인 이 대안들을 만들었을 때는 이 취지를 잘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네. 정책 결정권자가 기본적으로 존중이 된다는 전제가 깔려야만 이러한 수기민주주의 형태가 앞으로 네. 활성화되고 발전해야 될 건데 어쨌거나 처음에는 예, 그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안 좋은 선례가 되었던 부분들이고 또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둘불축제도 원탁회라는 정책개발 형태로서 했다고 하지만 그 내용들을 제가 결과물들을 보면 분명 유지가 높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정책 결정권자의 이제 발표 내용하면 좀 애매모호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내년에 하지 않고 또 생태 환경 가치들을 했던 분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또 후내년에 불 넘는 이제 뭐를 하겠다는 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이제 샛별노름 밑에 있는 달집 넣기 정도 네. 해야 되겠다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최종 결정을 했을 때 네. 너무 모호하게 했을 때 과연 이 공론조사 형식이라든가 원탁회의 그 속에서 참여했던 그분들의 의사들이 제대로 네. 반영된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큰 틀에서는 이왕이면 갈등보다는 이 사전에 이 어떠한 정책 정책 결정 속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묻고자 한다면 네. 사전에 갈등이 골이 깊어지기 이전에 해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수기민주주의 형태로서 공론조사든 원탁회의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앞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들입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짚어주셨는데 해도 정책 결정권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의 문제 그리고 갈등이 정폭된 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들불축제 과정에서는 언론에 많이 나온 것이 또 좀 과잉 대표되는 문제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연령대가 너무 고연령대 중심으로 편성되지 않았냐. 그래서 평일 낮 시간대에 진행하지 않았냐 이런 문제들이었는데 현재 제주도정이 진행하는 많은 뭐 15분 도시의 설명회든 행정체제 개편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평일 낮 시간대에 진행하다 보니까 늘 같은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이 좀 과잉 대표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정책 결정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또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의 부분도 또 고민돼야 될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이 정책 결정에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 요건을 갖추었냐라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선 얘기는 여론조사보다는 훨씬 더 이게 좋은 수단이다라고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여론조사보다 차라리 더 의견을 왜곡하는 수단으로 지금 활용되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홍 대표님? 저는 앞서서 이런 형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대표성인데 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들불축제를 예를 들자면 들불축제에 대한 그 공론화를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원탁회의 방식으로 했는데 어떤 원탁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일단은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서 현재의 그 도민들의 생각들을 이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또는 폐지해야 된다, 또는 아직 모르겠다, 유보. 네. 요 비율에 따라서 구성을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왜 그러냐면 현재 그 운동장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됐으면 요 상태로 그대로 해가지고 수기를 하는 동안에 어떻게 그 지형이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수기라는 게 그러니까 일단 피상적으로 이 문제를 봤을 때의 어떤 비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바로 교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론조사의 그 나타난 비율대로 반영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대표성을 가지려면은요 그 제주 지역의 그 뭐 연령대별 이 구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20대는 몇 퍼센트, 30대는 몇 퍼센트 이렇게 있을 건데 그것도 반영해야 되고요. 산남과 산북의 비율, 또는 도시와 지역적 비율. 그 네. 읍면 간의 비율, 네. 또 남녀 비율,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분들이 제주도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들이 인정이 돼야 그 사람들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아무나 이렇게 다 데려다가 도지사 또는 뭐 정책 개발자의 뜻에 따라서 모아놓고 그 사람들 내에서 결정하게 되면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시민들이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들불축제 과정에서는 이런 대표성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특정한 그 나이대가 많아서요. 네.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60대 이상이 50% 가까이 됐으니까 실제 구성비로 치면 28%인데 50% 이상 돼 버리니까 상당히 이런 그 특정 세대가 과표집돼 가지고 네네. 이게 대표성이 있나 하는 논란이 된 건데요. 문제는 이 원탁회의를 진행하는 업체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일 기본적인 건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 제주도의 현재 어떤 여러 구성 비율에 따라서 그 여론조사를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안심번호,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주는 번호를 네. 받아야 그런 것들이 원활한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랜덤으로 모든 핸드폰에 전화해가지고 제주도에 어디 사는 몇 대가 그 나이대가 맞아야 이 사람이 선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되게 어려운 것이죠. 근데 네. 선관위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주는 명단은 꼭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거 여론조사 같은 내용이 꼭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데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대표성을 갖추기가 매우 어려운 뭐 업체의 고충도 인정하지만 어쨌든 현재 현실이 좀 그런 점도 있다. 그 업체는 노력했다면 더 가능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사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미리 얘기했으면 됐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서 좀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업체가 신경을 안 쓴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또 쉽지 않은 여건도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이진무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 사실 이제 공론조사의 어떤 장점도 지금 가장 큰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네. 왜냐하면 어쨌든 여론조사를 해서 그게 또 우리 그때 공론 신고리 때도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다음에 그 2만 명 중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 500명을 뽑아냈는데 그럼 국가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예산을 투여할 수 있었지만 네.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매번 공론조사를 할 때마다 그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비율대로 뽑아낸다는 게 사실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고 왜냐하면 참여하겠냐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참여를 또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음 분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 비용 문제 사실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기민주주의에 저는 수기민주 세 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수기민주 물론 수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만 두 번째 핵심은 수기를 누가 할 거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표성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수기한다고 하면 그걸 누가 수용하기 힘들죠. 그래서 네. 누구든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대표성이 거기에서는 그 기본 어느 정도의 성, 연령, 지역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이 그거를 당신들이 결정한 걸 우리가 왜 그걸 수용해야 돼 부분이 있고,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권한의 부분입니다. 수기를 했는데 우리가 기껏 수기했어, 결정했어. 근데 그거를 뭐 안 받아들여줘. 그러면 우리가 뭐 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신고리 때는 물론 저는 그게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신고리에서는 결정한 걸 그대로 그냥 정부가 발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참여한 사람들이 우리가 결정한 게 지금 결정이다 했으니까 참여한 게 있었지만, 그건 또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정부나 지방정부나 국회의회에서 결정할 부분을 떠넘긴 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단순히 권고 자문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어떤 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또 이 수경 참여 제도들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그 덜불 축제라든지 이전에 그 녹지병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그 대표성 부분하고 또 수용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신영 교수님 이번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해당 지역구 도의원분들도 그렇고 이게 대의민주주의로 뽑아둔 의원들이 있는데 의원들한테 물으면 될 것을 이걸 왜 권한을 너희들이 가지고 갔냐 이런 비판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원래 민주주의가 원래의 원형적인 모습은 대의민주주의는 아니거든요. 네.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토론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네. 원래 고대 그리스 처음 민주주의 시식도 그렇게 했고, 근데 시민이 직접 결정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아 대표자를 뽑아서 대표자가 대신 결정하자. 네. 이래서 만든 게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론조사라는 게 보다 민주주의 원형이죠. 그래서 이 뭐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원래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공론조사가 갖고 있는 장점은 이제 수기인데 이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충분한 토론 이것을 통해서 여론조사나 또 국민투표, 주민투표보다 낫다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해요. 네. 소위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담보되지 않으면요, 결국은 공론조사가 어떻게 변질되느냐, 정책 결정권자의 어떤 책임 회피용 또는 정책 합리화용으로 왜곡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방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책 어떤 행정이나 정책 결정권자가 주관하는 공론조사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 정책 결정권자한테 공정성과 민주성과 어떤 그 객관성을 담보해라. 이게 사실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고민이 없으면은 결국은 이 공론조사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정책 결정권자의 어떤 책임 회피용이나 또는 어떤 뭐 정책 합리화용으로 왜곡 변질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네. 이번 들불축제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제주시 관광진흥과가 이것을 진행을 한 것이죠. 관광진흥과의 예산으로.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업체는 자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역하면은 용역은 그 돈을 주는 사람한테 눈치를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실 제주시 관광진흥과는 어쨌든 새별 오름에서 어떤 축제를 계속 하고자 하는 네. 그런 의지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주시 관광진흥과장님은 자기네가 얼마나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고 뭐 그래서 예결 폐지 얘기가 나오니까 눈물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근데 어쨌든 이런 정책 결정권자가 제주도나 제주시나 이런 일 경우 거기에서 주도해 가지고 이렇게 공론조사라든지 공론화가 이루어지면 이게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공론조사 형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행정체제 같은 경우 계속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은 좀 홍 대표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게 좀 정책의 합리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같습니까? 예, 상당히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렇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아까 앞서서 신영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매우 좀 지금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한 것도 좀 얘기가 돼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좀 어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저도 고민 중입니다만 좀 얘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관련 예산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제주에서 집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신용희 교수님, 홍익철 이제 대표님네가 그거에 대한 보완할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네. 이제 보완 작업이 있어야 되겠다. 신고리 오리코기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그 공론화 전 과정을 끝나난 이후에도 네. 검증위원회를 네. 만들어 가지고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가지고 백서 발간들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주도에서도 녹지국제병원 처음 공론화 조사 이후에 지사께서 그런 공론 권고안을 받아들였다면 백서 발간들 속에서 좀 더 모든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절차 과정들을 투명하게 서류로서 받아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백서 발간을 못했습니다. 아, 당시에는 아예 그럼 정리 작업이 안 됐다고 봐야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냥 권고안만 제출하고 네. 그 다음에 그 과정들에 대해서 아까와 같이 홍영철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둘불축제 60대 군들이 지금 계획 인원은 53명인데 실제 참석 인원은 96명 참석해가지고 51%를 참여했거든요. 네. 근데 18세, 29세 계획 인원이 31명인데 실제로는 2명이 참석해가지고 2명이요? 1.1%.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결정이 나왔을 때 나름대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애매모호한 결정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청구권자의 우중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나보질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참여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네. 좀 의아한 부분들도 네. 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아예 잘 끝난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다음번 공론조사를 만약 선택해야 된다면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한다면 좀 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으면서 주민들이 참여 속에서 정책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 현안이 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수기민주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공론조사 관련 수기형 민주주의 관련해서도 이게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지 이게 시장이 할 수 있는 행정시장이 그런 권한이 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의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어쨌거나 행정시장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네. 수기민주주의 형태도 최종적으로는 수기심의위원회를 도해서 여러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주시에서 추진하든 네. 뭐든 최종적으로는 도지사의 뜻이 담겨 있는 거라고 바라보면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아, 이게 뭐 시장이 하더라도 결국은 도지사의 의중이다. 도에서 결정해가지고 네. 심의회 속에서 결정해가지고 그 공론조사 진행들을 네. 최종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뭐 잘했으면 시장이 칭송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네. 제주도에서 도지사가 모든 것을 관할한다라고 보면 도민들이 오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점 우리가 좀 충분히 짚어봤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럼 좀 개선해야 될 것인지 뭐 그래야 이후에 의회에서 제도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행정에서 예산도 만들어야 되고 상당히 많은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수기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지금 좀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식의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 앞서 말씀하셨던 이 어떤 수기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 그리고 권한은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이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쭉 나온 얘기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매뉴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우선 이지문 교수님. 네. 그러니까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네. 뭐 최대한 공모나 최대한 그래서 좀 비율 맞춘다라고 돼 있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우리 이제 공론조사든 뭐 원탁회의든 심의회 매번 저는 그때마다 그 사람들을 모아가는 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전에 그 자문했던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뭘 만들었냐면 연초에 아예 500명을 뽑습니다. 동별, 성별, 연령별로 500명 시민 참여단을 모집해서 그 500명을 한 뭐 3개 분과를 나눈 다음에 그러니까 그때 어떤 필요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네. 그분들 중에 또 추첨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참여하게끔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이제 지속성이나 또 그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다음에 그런 관심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제주의 경우도 하나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연초에 한 1,000명 정도를 미리 도정 참여단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또 공론조사 필요하다, 온타케 필요하다, 또한 시민 참여 배심이 필요하다. 그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분들 중에서 또 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저는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우선 이 부분도 이제 예, 짚고 예. 넘어가면 만약에 1,000명을 구성한다고 하면 예. 이게 희망자 1,000명이 아니라 예. 이제 성별, 그렇죠. 연령별, 지역별로 할당된 1,000명을 예, 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예. 우리 옆에 신용 교수님께서 이전에 추진해서 했던 조례 중에 하나가 이전에 우리 이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 같은 경우 이전에는 이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촉을 하다 보니까 하는 사람들만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조례가 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절반은 이촉, 절반은 주민 참여학교 이수한 사람들 중에서 자원자주 중에서 이렇게 추천 방식. 그래서 많이 변하긴 변했지만 여전히 이제 자원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사실 주부나 학생이나 일반인들은 사실 낯을 엄두를 못 냅니다. 네. 그분들은 내가 뭐를 아는데 뭐를 해.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원자가 아니라 자원자 공모 방식이 아니라 그런 여론조사 방식으로 처음에 추출하고 그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게끔 시간대나 요즘은 또 우리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회의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꼭 만나서 할 필요가 없고 온라인 회의라든지 아니면 주말이라든지 또 이거 참여했을 때 일정 어떤 참여 수단 같은 거를 네. 좀 이렇게 보장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 구성 자체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연초에 좀 구성하자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신용희 교수님 어떻습니까? 좀 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공론조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정성, 객관성, 민주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제 선정이라든지 절차 진행이 행정이 주도하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결국은 의제 선정부터 어떤 걸 공론조사로 할 것인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주민이 주도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만 그나마 공정성, 객관성, 어떤 민주성이 담보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지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초에 공론조사단을 꾸리자.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그걸 가자는 것도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꾸리는데 그들이 의제도 선정할 수 있게 하고 또 절차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선정 방법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 배심원 선정하듯이 우리 배심원 무작위 추첨으로 해서 네. 그 중에서 거부하는 사람은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예비로 추첨된 사람으로 이렇게 충원해서 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꾸려서 운영을 한다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으로 공론조사단이 운영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중요한 거는 약간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시민의회 성격이 좀 짙어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 네. 성격으로 가지 않고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결정원자가 결국은 이게 사람은 팔은 안으로 굳게 돼 있고 이게 책임 면피용이라든지 어떤 정책 합리화용으로 쓰고 싶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어마어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그로 인한 비효율성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시민의회 말씀드렸듯이 시민의회 형태로 매년 초에 공론조사단을 꾸려서 진행하게 한다면은 지금보다도 좀 나은 형태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진정한 그 민주주의도 실현하고. 기구가 생기면 지원 체계도 필요할 건데 그것들은 또 행정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원 체계들을 법제화해야죠. 예. 법제화해서 그 행정이 재량껏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예, 의회도 지금 예를 들면 도의회하고 도행정과 관련해서도 법제화가 돼 있으니까 도의회가 자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런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 상봉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좀 수기 민주주의 조례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자 이런 제안이신 것 같은데요. 네.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지문 교수님께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지역 실정이 맞는다면 네. 아까와 같이 수시로 모집하는 속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이런 게 잘 모집분들이 뭐 한다면 연초부터 준비해가지고 네. 그렇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조사단을 꾸려두고 네. 그런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어쨌거나 제도권에서 조례를 제정한 입장에서 네.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공론조사 형태로서 수기형 정책 개발이 진행된 이후에 신고리 오리코개 같이 검증 단계들을 만들 수 있는 보완 장치들이 제도적으로 좀 있어야 되겠다. 네. 그런다면 그 지금처럼 신영희 교수님 내가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행정 위주로 되었던 부분이 발견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사후 검증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하겠고 그리고 수기형 정책개발 청구가 될 경우에 언제 들어오는 시기라든가 이런 거 보기 때문에 상당히 아까도 지적했지만 예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녹지국제영리병원 할 때도 예비비를 했지만 예비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들이 좀 조례 내용에 종합적으로 검토에 필요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어쨌거나 주민 청구를 통해 가지고 네. 공론조사를 해왔던 경우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표 단체가 있다면 이러한 공론화 전 과정에서 이 단체들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청구인 단체 등이 참관 등의 규정들을 마련다면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불신보다는 투명성, 신뢰도에서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가지고 네. 조례 개정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수기 과정을 거쳐가지고 네, 수기 과정을 거쳐서. 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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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에도 질문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조례를 추진하시려고 하면 도의원분들께서 우리 도의원들이 있는데 뭘 또 시민의회를 만들어 이런 사실 반발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물론 최종적 결정은 의회라든지 우리 도 또는 주민투표 이 최종 방식 결정은 거기서 하는 것이고 우리 뭐 공론조사단이든 뭐 시민 뭐 의회 어떤 방식이든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그것도 또 수용하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지금 우리는 다른 나라의 배심제 다른 게 우리 국민참여 배심제는 배심원단이 결정을 하더라도 네. 판사가 그거를 수용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권고 그 최종 결정 판사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뭐 공론조사단이나 시민의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뭐 도의회나 도나 또는 아니면 주민투표가 필요하면 주민투표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좀 덧붙여서 이번에 들불 축제하는 과정에서 좀 느낀 건데 이 수기라는 것을 제대로 살리려면은 충분한 기간과 또 만약 거기에서 충분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말 수기가 보장돼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이나 시간에 맞춰서 이번에도 그 예산 내년 예산 때문에 네. 어쨌든 이게 막 몰아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큰 어떤 갈등 사안들 같은 경우는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몇백 회씩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대안들이 충분히 좀 이해되고 그게 무르익도록. 근데 그게 사실 안 되면은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취지 자체도 완전 사라지는 것이고 충분한 수기 그 과정에서 아까 신용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이고 민주적이고 네. 이런 것들로 이제 담보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예산 타령하고 시간 타령하고 이렇게 가면은 이게 자체가 필요 없다 하는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꼭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의원님 말씀한 대로 예비비를 좀 사전에 충분히 쓸 수 있는 근거를 넉넉하게 좀 마련해두자 이런 말씀도 포함되시는 것 같은데 시간도 중요합니다. 시간도 중요하고요. 네, 그러면 네. 그런 매뉴얼들이 우선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지금 나온 부분들이 최대한 좀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론조사단을 연초에 구성한다든지 예산을 마련한다든지 혹은 이
그 어떤 정도의 기간을 좀 포함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조금 더 명문화될 필요들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리 신용희 교수님이 네. 지적하듯이 행정이 앞서지만 않으면 됩니다. 기간도 어쨌거나 운영위원회, 공론화조사위원회도 기간도 결정할 것이고 네네. 그거에 따른 예산이 되면 행정은 예산을 받쳐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아까 같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듯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들풀축제도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왜냐하면 본인들이 했을 때 5개월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5개월이 충분한 다양한 형태로서 그런 속에서 아까와 같이 용역 집단에서 그러한 모집군들이 부족해갔던 걸 발견이 되면 시간이 더 들더라도 예산을 더 지원하더라도 다시 할수 20대군 있도록. 본인들이 표본 추출을 하고자 했던 그 비중에 맞게끔 해가지고 좀 더 시간을 넉넉히 잡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들을 물어도 네. 늦지 않기 때문에 수기 과정들을 하는데 마른 수기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조급한 결정들을 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결정으로 전 과정이 다 우리가 좀 훼손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홍 대표님 보실 때는 지금 제2공항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주민투표 요구가 한쪽에서 나오고 있고 네. 한쪽에서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주민투표의 전 과정 혹은 뭐 그걸 전혀 별개의 과정으로 이런 공론조사라든지 수기형 과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난 뭐 여러 그 계획 그 절차 단계에서 보고서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예전에 사전 타당성 그 보고서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것도 사실은 뭐 하나의 수기 절차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지금 그런 것들이 막 흩어져 있고 그냥 거의 전문적인 그런 수준에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 도민들이 이 제2공항에 대한 쟁점이라든지 어떤 이것들에 대한 해법의 의견들을 좀 얘기할 통로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점에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이 문제를 그 국토부 장관의 일로만 보고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도민들이 심각한 갈등 사안을 관망하고 있다. 어떻게든 이 도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좀 모으는 그런 과정으로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기민주주의 조례를 한번 청구하실 계획도 있다 이렇게 좀 읽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제2공항 얘기가 나오니까 네. 말씀 다 지금 아실 거예요. 제2공항에 대해서도 도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공론조사 방식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공론조사 방식을 떼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내린 속에서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도민사회에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그 여론 수렴을 한 내용들을 그대로 국토부에 전달해가지고 제주도에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네네.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지키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아까 같이 정책 결정권자들이 그걸 신용임 지적처럼 면평으로 하지 않고 진정으로 방식들을 해가지고 그 의견들을 존중한다면 상당히 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또 도민사회에 대해서 갈등이 이 찬반 차이를 넘어가지고 네. 상당히 주민들의 이런 민주적인 그런 훈련들이 아주 잘 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 정책 결정권자의 결정으로서 계속 갈등의 연속적으로 되면서 그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이런 공론조사라든가 이런 원탁회라 그런 제도들도 좀 더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더 이제 체감하는 게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토론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 같은데요. 대충 이렇게 우리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수기민주주의를 어떻게 좀 보완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는 조금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못다한 말씀드렸으면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한 30초 정도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 교수님. 예. 어쨌든 공론조사가 장점이 있고 또 한계도 있는데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의제 선정이나 절차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공론조사단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 주도의 공론조사단을 만들자. 네, 의원님.
네, 오늘 좋은 말씀들 잘 모아가지고 앞으로 조례 개정 과정 속에서도 모든 전문가라든가 도민사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양한 참여 속에서 수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수기민주주의 수기 과정을 실현을 위한 네. 주민 참여 조례를 좀 더 주민들 속에서 살아 숨쉬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 대표님. 네. 직접 민주주의가 뭐 여러 가지 어떤 한계라고 하는 것은 뭐 물리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의 민주주의가 출현했고, 네. 근데 지금 그런 어떤 공론화도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대의 기관에서 이것을 대의 기관이 있는데 왜 그걸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로 보완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직접 적극적으로 이게 제주도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끝으로 이진문 예. 교수님. 네. 저는 수기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치는 뭐 참여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신고리 같은 경우도 그 공론하기 전은 신고리를 하는 줄도 사람들이 몰랐고 원전에 대한 관심이 없었지만 그것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떤 주제 이슈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게 참여 그걸 할 수 있게끔 뭐 홈페이지라든지 뭐 인터넷 생중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도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또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끝으로 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주에서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들도 다른 도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게 좀 더 많이 과정들을 오픈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익힙니다. 오늘 이상봉 의원님 그리고 신영인 교수님, 홍영철 대표님, 이지문 교수님 오늘 이렇게 토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주의 민주주의는 도민들의 힘으로 일궈왔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민주주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이 공론조사가 도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선 권리를 진 정치인들이 우선 권리를 내려놓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상에서부터 도민들의 도정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수기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